언제까지 개미 투자자로 살 것인가? 인생도 주식도 달콤하게. 안녕하세요. 꿀맛 주식 라이브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주식 투자 정말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테죠. 매일매일 주식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불어서 정말 핫한 종목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가장 큰 재테크의 기술은요. 바로 주식이 가진 그 힘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주식이 가진 속성과 그 힘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모동 멘토와 함께 주식이 가진 힘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꿀맛 주식 라이브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꿀맛 주식 라이브 오늘 함께할 주인공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희는 끝까지 주식의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모동 멘토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힘, 바로 전도사님,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서 우리가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멘토, 바로 이모동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유리나 앵커가 전도사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 전도사는 네. 아니고 멘토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신념과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 얻어가시면 이 시간은 정말 알찬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1시간 뭐 지금 우리 5시인데 저녁 먹기 전에 또는 식사하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방송이 아니라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주식이라는 거를 왜 해야 되고 정말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주식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한다고 여러분들 이게 좋은 성과나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소위 그냥 내 친구가 주식 투자로 좀 수익 좀 난다더라. 또는 뭐 주변에서 어떤 종목이 좋아서 이런 것들 가지고 투자만 해도 뭐 우리 용돈벌이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접근해서는 절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런 목적이나 의미가 없이 그냥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냥 나 한번 다이어트해서 살 빼봐야지 하고 그냥 하는 게 여러분들 과연 그게 결과로 이어지던가요?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한 달에 몇 킬로씩 살을 빼가야지라는 내가 진짜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과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만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분들 건강한 몸을 가꿀 수가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주식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와 주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멘토로서 제가 갖고 있는 신념과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거고 정말 자본주의 시대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정말 무기로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결국은 지금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주식으로 돈 벌어서 뭐 부동산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부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정말 이 주식이라는 걸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걸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주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과 건강은 정말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미리미리 계획하고 거기에 맞게끔 실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배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에서 주식의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나갈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저희 어디서부터 좀 강의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쨌든 지금 2주 동안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았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혹시 유리나 앵커는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2주 동안 좀 느껴지시나요? 아, 조금씩 저는 네.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면 안 되는데요. 아, 한 번에 느꼈어야 진짜 되나요? 주식밖에 없구나라는 유레카를 게 외쳤어야 됐나요? 느껴야 되는데 네. 제가 2주 동안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리나 앵커에게 주식을 정말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못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물음표가 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러면 정말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네, 보여드릴 좋아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자료를 직관적으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경제 연구소 자료들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유망한 투자처로서 주식을 이제 꼽고 있고 결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시드머니를 확보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여러분들이 결국 삶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많은 지출이 나갈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비용이 나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근로소득만 갖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결국 투자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투자의 대안 중에는 주식이 가장 이제 베스트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포브스에서 나온 한국의 부자 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근로소득만 가지고 사실 아껴 산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50년 전 그런 시대를 이제 잊어버리셔야 되고 이 자본주의 시대와 플러스 인플레이션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만 갖고는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소위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산을 뭘로 불리고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돈이 늘어납니까? 소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제일 1순위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누군가요? MBK 회장입니다. 네, MBK 파트너스의 회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서정진 회장이라든지 쭉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룹들이고 그쵸. 그룹의 회장분들이시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자산가로서의 순위에 올라 있는 거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로서 이 정도의 부를 규모를 구축하고 있는 거지 현금 가지고 자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결국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늘려가는 거고 또 재밌게도 이 순위에 보면 일부 기업들의 오너들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MBK 파트너스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분은 우리나라 순위에 잘 없었는데 자,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자산 규모 두 번째입니다. 그 말은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부자 순위에 2위로 지금 올라서 있다는 뜻인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재용 회장의 자산 규모의 변화입니다. 자, 이 자산 규모의 변화를 보게 되면 등락이 좀 있죠. 이 등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다가 많이 썼다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겠습니까? 삼성의 주가 변화에 따른 결국 지분 가치, 자산이 주식에 의해서 이제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주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산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 우리나라 부자 순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부자 순위를 보고 느껴야 되는 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산이 늘어가는데 어떻게 불렸을까? 뭐 그냥 열심히 일해갖고 월급만 벌어가지고 자산이 늘었겠습니까? 결국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 주식이고 이걸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산이 등락하다가 결국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명언 중에 하나가 이건희 회장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라 라는 것처럼 자, 우리나라 부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산이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서 와, 부럽다. 야, 우리나라 1위는 누구고 2위는 누구네? 이거는 여러분들 어릴 적 시절이고 아, 이 사람들의 자산 증식의 흐름을 우리도 편승해서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결국 주식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결국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이재용 회장의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우리가 뭐 1조, 2조 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이런 식으로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P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입니다. 자, 김병주 회장의 자산 증식 속도 보이시나요? 굉장히 가파른데요. 이재용 회장보다도 지금 빠릅니다. 네. 네. 뭡니까? 투자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투자다 답이다. 맞습니다. 네.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재용 회장하고 자산이 지금 1조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조 원 밖에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네. 물론 1조 원도 엄청난 차이지만 자, 이분들에겐 1조 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급격하게 자산이 불어나네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삼성전자의 주가는 등락을 하는데 이분은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병행을 하면서 투자로서 이렇게 주식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상품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와, 부럽다. 와, 돈 많아서 좋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투자라는 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고 그럼 그 투자의 상품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금도 있을 텐데 이런 투자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참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리기만을 사실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희한하게도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잃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자산을 네. 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도 역시 괜히 내가 투자했다가 손실 나면 어떡하지? 또 오늘처럼 불안하죠. 시장이 빠지면 그렇죠. 괜히 주식을 시작했다가 내 내가 또 소중한 까먹었구나. 돈. 이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정말 주식 투자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항상 일희일비하거나 아니면 주식 안 되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야겠다 이렇게들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같이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더욱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이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서 손실 볼까 봐 투자를 망설인다. 오히려 이렇게 자산가들은 자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면서 자산이 이렇게 깎여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주변에 비해서 자산 증식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또는 남들보다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사실 자산을 안정적으로 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더 안정적인 자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 지금 아마 방송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방송하는 날마다 TV 앞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네. 뭐 좋아하신다라기보다는 자,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르시는군요. 오. 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제가 20살 때부터 이 주식 계좌 개설을 하고 20살이 아니라 수능 딱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계좌 개설을 계좌를 하고 개설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19년이 됐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주식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괜히 그거 손실 봤다가 너희 아버지한테 혼난다. 어른들은 아마 그런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절 분들은 사실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역시 아직까지도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좀 더 오늘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 자, 이 그래프는요. 2014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자, 2014년에 은행에 금리 4%짜리 뭐 적금이나 예금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24년에 얼마가 되느냐? 1,000만 원을 가지고 4%짜리 은행에다가 넣었을 때 1,480만 원이 됩니다. 48% 정도 10년 동안 자산을 증식시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2014년에 똑같은 1,000만 원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같은 기간에 자산이 어떻게 증식되느냐?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을 경우 2,733만 원이 됩니다. 자, 분명히 뚜렷하게 나오죠. 너무 뚜렷해요. 숫자로 네. 보니까 야, 예금만은 힘들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희한하게도 주변에 보면 주변 지인들 보면 일반 직장 다니거나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득이 작으면 작을수록 주식 투자 그거 괜히 했다가 내가 까먹으면 어떡해. 맞아. 요즘 시장 안 좋다고 하던데 그거 내가 해도 되는 거 맞아? 괜히 그런 거 했다가 그냥 까먹을 바에 나 적금이나 열심히 할래. 그렇죠.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론도 아까워서 네. 절대 주식 투자 안 한다고 하는 친구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아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번쯤은 네, 있을 것 겁니다. 같은데요. 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주식을 하고 계시니까 보고 계실 텐데 아마 내 남편, 내 와이프, 내 가족 중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냥 이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은행에 4%짜리 상품에 투자를 했을 경우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1,000만 원 갖고 1,480만 원. 뭐 48%도 나쁘진 않지만 연평균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인플레 시대인데 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자산 증식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만 10년 동안 투자를 해도 2,733만 원. 자, 그런데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그거 비싸기만 하고 무거워서 가겠어? 에이, 삼성전자 말고 나는 그냥 오늘 뭐 테마주, 오늘 뭐 급등주 이런 거나 사서 빨리 수익을 벌어야지. 여러분들 아닙니다. 절대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럼 좀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마 유리나 앵커가 눈이 아마 번쩍 떠지실 겁니다. 그래요? 자, 삼성전자 말고요.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를 2014년부터 2024년 똑같은 기간 동안 1,000만 원을 갖고 투자를 했을 때 자, 예금은 1,480만 원이 된다고 했죠. 네. 삼성전자는 2,733만 원인데 SK 하이닉스는 6,667만 원이 됩니다. 야, 몇 배입니까, 진짜. 6배가 넘습니다. 그죠? 저 진짜 네. 가슴이 설레어요. 제가 그때 들고 있었으면 6천만 원 넘는 수익을 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타임머신이 있다면 2014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타임머신을 찾을 게 아니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네. 앞으로 10년 뒤에 안 오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주식을 하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예전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불투명하니까 미국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력이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미 사실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선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엄청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들의 주가는 어때요? 엄청 잘 갑니다.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거
그 다음 자료를 보면 놀랄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잘 계속 보십시오. 놀랐는데 전 지금. 우리 네. 유리나 앵커가 눈을 진짜 깜짝 놀라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아닌 미국의 어머.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을 2014년부터 똑같은 기간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0년이란 기간 동안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한 겁니다. 똑같이 투자금. 그럴 경우 은행은 여전히 뭐 1,480만 원 똑같죠. 그런데 애플에 투자했을 경우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이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요. 자, 왜 웃으시죠, 유리나 이거? 정말 저희 부모님이 네. 그걸 일찍 알아서 네. 좀 50만 원만이라도 네, 해주셨으면 참 지금은 몇 억이 됐을까. 그렇죠. 네. 자, 우리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3억 5천이면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000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평균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투자한다고 하시는데, 자, 1,000만 원이 3억 5천이면 뭐 5천만 원으로 했을 때는 15억이 넘습니다. 10년이 지났을 경우. 집 한 채 사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네요. 많은 분들이 한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나라는 안 돼. 장기 투자가 안 돼. 가치 투자가 안 돼. 그냥 우리나라는 단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맞아.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자꾸 떨어져. 오늘도 시장 떨어지는 거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나 주식 못 하겠다. 차라리 해외 주식 해볼까? 그냥 돈이나 열심히 모아서 부동산을 하든지 적금이나 또 부어야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약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물론 애플이 뭐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도 자산 증식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을 만한 상품이 됩니다. 하지만 애플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SK 하이닉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10년이 지났는데도 6,670만 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으로 연간 20%를 10년 동안 내야 6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자, 연간 20% 내는 수익률이 바로 SK 하이닉스 같은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단순하게 깨작깨작 단타, 뭐 오늘의 급등주, 오늘의 뭐 특징주 쫓아가기 이런 거에서는 여러분들 뭐 종목 수익률은 20%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좌 수익률 연간 20%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주식을 19년 동안 했지만 저는 글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타에서 물론 올해 같은 경우 20% 내는 경우들도 있고 올해 뭐 50% 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 50%가 내년 내후년에 유지가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연간 20% 애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SK 하이닉스 같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하나만 잘 구축해놔도 연간 20%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보고 주식을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장이 떨어진다고 아우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 주변에 들어보니까 이제 다들 힘들다는데 나도 힘든데 이거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시장이 약세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해갈 것이냐를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항상 뭐 오늘 특징주 또 뭐 예를 들어서 글쎄요,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한중일 회담 이슈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던 종목 중에 바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요 차트 한번 보면은 헝성그룹이라는 종목이죠. 자, 시장이 떨어지니까 다들 떨어지는데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이라도 쫓아가야 되나?
분명히 이런 것들을 보시거나 또는 자 오늘 일단은 사고 보자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닌데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주식을 19년 동안 하면서 저도 이런 거 안 해봤겠습니까? 주식 처음 할 때 저도 해봤습니다. 왜? 그냥 사람의 심리가 시장도 안 좋고 마우스에 손만 올리면 자꾸 저거라도 한번 수익을 어떻게 좀 내야 되나? 지금 내 종목이 10종목 다 빠지고 있는데 저거라도 일단 사가지고 좀 수익을 내서 좀 뭔가 내가 수익을 냈다라는 좀 안정감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을 모두 다 투자가 다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1억이면 1억 전부 다 투자가 가능합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을 내도 사실은 일부 그냥 깨작깨작이지 이걸 갖고 계좌가 연간 뭐 20% 꾸준하게 달성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지 마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 물론 뭐 정말 내 계좌가 지금 괴롭고 종목들이 자꾸 빠지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안 하고 그냥 뭐 손 놓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물론 하셔도 되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절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는 정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저는 구축을 해야 된다. 아까 보여드렸던 네. 예를 들어서 정말 SK 하이닉스 저는 희한하게도 한국 투자자분들이 우리 너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 인터넷에 보면 대형주 왜 하냐 그런 거 갖고 수익 날 수 있겠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지난 10년 동안 연간 20%가 난 포트폴리오인 겁니다. 1,000만 원이 6천만 원이 넘어갔으면 연간 20%에 성공한 건데 물론 거기에다가 모두 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좀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25%에서 최소 50% 정도는 구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테마주든 개별 종목 갖고 매매를 하더라도 여기서 벌고 까먹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좀 지켜주는 저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잘 활용하시려면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연간 20% 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구축을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이 갖고 있는 힘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연간 20% 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주식이 어떤 걸까를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어서 또 주식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좀 이해해야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오히려 지금이 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도 또 뽑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잠시 뒤에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이 가진 힘, 여러분들 정말 우량한 정말 성장주들, 대형주들 안에서도 1년만 또 들고 있어도 2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중을 한 20에서 25%, 많게는 50%까지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고요. 개별주로는 한 10% 정도의 테마성으로 단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비중 적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계획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아예 모르고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손실이 많아서 투자에 대해 흥미를 많이 잃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이모동 멘토와 함께 주식의 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진짜 일도 모르고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신다면 지금 바로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재로 지금 재테크 정말 투자를 해보고 싶다. 주식이 뭔지 한번 그 힘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카메라 어플로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카메라 눌러서 렌즈를 갖다 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찍지 말고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나옵니다. 손가락으로 링크를 눌러서 입장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호동쌤과 함께 한 달 동안 주식 시장에 대한 실전 강의들 하나하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맛 주식 라이브 오늘 이모동 멘토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힘을 가진 주식 종목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다 알았는데 힘 있는 종목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멘토님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 저희 보면 좋을까요? 네. 자, 힘 있는 주식. 어떤 게 힘이 있는 주식인 것 같습니까? 힘은 일단 네. 캔들상에서도 네. 지원스러운 뭔가 장대 항공도 뽑아야 될 것 같고 네. 뭐 수급도 좋아야 되고 거래량도 터져야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네. 일단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 힘 있는 주식이다. 표면상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직관적으로는 사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 중에서도 힘이 있는 주식은 있다라고 봅니다. 떨어지는데 힘이 있다니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무조건 오르는 종목이라고 거래량이 터졌다고 힘 있는 주식이다. 자, 그럼 아까 봤던 헝성그룹이라는 종목 네. 과연 힘 있는 주식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제가 정말 주식을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고 정말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려면 정말 주식을 통해서 난 빨리 벌어야지라는 마인드를 저는 버리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부의 속성이라는 책에 의하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을수록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정말 주식시장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내린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많이 고민이 될 때가 있고 하면서 정말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답답해서 뭐 우량주나 또는 방금 봤던 SK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정말 뭐 기업이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미가 없다 보니까 난 느린 종목 안 해 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따라가면 어김없이 물립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는 물론 수익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왜?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내가 또 돈을 벌었는데? 라는 자신감이 커지고 겁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부터 와장창창 무너지면서 종잣돈까지도 날려버리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저는 주식이라는 게 우리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했던 말처럼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결국 잃지 않는 투자라는 건 당장 급등하고 당장 거래량이 있는 종목을 쫓아다니고 그런 종목이 힘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사이클이 왔을 때 다시 올라가고 그 사이클을 타서 꾸준하게 연간 SK 하이닉스처럼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힘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힘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느 정도는 리스트를 뽑아놔야 되고 그런 힘 있는 주식들이 지금이 사이클이 오는 시기인지 아니면 지금 사이클이 아니라 쉬고 있는 구간인지 그러면 그런 쉬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사이클이 올 때 매집을 해놨다가 사이클이 오면 이렇게 분출하면서 매도하고. 그렇죠. 크게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힘 있는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만은 아니다. 충분히 떨어지는 종목 안에서도 저는 힘 있는 주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종목들 저도 발굴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네. 늘 이렇게 우왕좌왕
맨날 손실만 보는 거라서 네네.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은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의 사이클, 그러니까 어떨 때 어떤 업황이 움직이고 지금은 어떤 업황이 움직이고 앞으로 뭘 사야 되고 네, 뭘 앞으로는 봐야 어떤 되고. 업황이 움직이는지 네. 그런 것들을 강의해 드릴 거고요. 미리 다음 주를 예고를 드리면 네. 좀 더 그래서 딥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나타나는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예고고 오늘은 자,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경기 사이클을 계속 돕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는데 자,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회복 국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회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너무 좋아지다 보면 물가도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경기가 어느 순간 안 좋아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월급이 올라요. 소득이 조금 증가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우리 유리나 앵커? 소득이 증가하면 네, 소득이 저도 조금 늘어나면 그냥 외식해야죠. 그렇죠. 일단은 네. 외식을 하고, 네. 네,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내가 사고 싶었던 거, 그동안 못 샀던 걸 네. 사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때가 경기가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좋은 거, 내가 소득이 좀 증가를 했을 때 사고 싶은 거,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서도 움직이는 게 바로 이 회복 국면입니다. 회복 국면. 회복기.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갑을 열고 싶었던 게 뭔가를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움직이는 게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IT 전자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TV, 냉장고, 뭐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소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가장 많이 어쨌든 지갑을 열었던 거는 뭐 진단 키트라든지 맞습니다. 네, 또는 백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좀 어느 정도 경기가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전기차 사볼까? 그러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고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7년입니다. 2017년에는 경기가 좀 좋아지고 소득이 좀 늘어나니 그때 당시에는 한국의 수출이 잘 됐거든요. 네. 그러니 제일 먼저 올라갔던 게 IT 기업들 또는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보통 IT, 전자제품, 전자제품. 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소위 내가 이제 제품을 많이 사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소위 SNS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샵 땡땡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주가가 잘 간다고 해가지고 샵 땡땡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움직이는 게 경기 회복 국면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기 회복 국면이 아니죠. 경기 회복 국면은 2022년 연말부터 2023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게 보통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가전제품 하면 LG전자입니다. LG전자죠. 그래서 LG전자의 사이클을 딱 보면 자, 방금 전에 2017년 얘기 드렸죠. 2016년부터 2017년이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때 실제로 LG전자의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밑에 떨어지고 있을 때는 힘이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종목이 아니라 사이클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년하고 2014년 이때 보면 뭐 유럽 재정 위기라든지 뭐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고 여러분도 아마 그때 당시 투자하셨던 분들은 2015년, 2016년에 막 브렉시트 이야기 막 나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LG전자의 주가가 올랐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2020년 3월 달 팬데믹 겪고 나서 자, 재난지원금으로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막 가전제품 많이 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LG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나라 보통 경기 사이클은 3년을 주기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017년 사이클 나오고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하락 주기가 나오고 2020년에 상승 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2022년 경기 안 좋다고 하니까 다시 하락하고 떨어졌죠. 그리고 2023년에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아. 자, 이런 것들이 저는 힘이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거는 뭐 악재가 있고 이거 뭐 안 좋은가요? 아, LG전자 뭐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결국은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아,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기가 아니구나. 경기가 정말 안 좋은데 이제 조금씩 뭔가 풀려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가 사실은 매집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 올라갈 때 사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비싸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깨작깨작 먹어갖고 연간 20% 도전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이클 구조를 이해하셔야 이걸 우리가 매집 구간과 분출 구간을 잘 이용해서 충분히 이렇게 쭉 상승하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지만 담을 수 있다. 그게 힘 있는 주식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다 싶으면 다시 LG전자는 올라오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 요 위에가 그 EPS 단기 네. 순이익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순이익인데 단기 순이익도 주가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 이익이 늘어납니다. 주가가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힘 있는 주식을 잘 활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경기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사람들이 어쨌든 지갑을 열면서 이것저것 열면서 사고 사다 보니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은 후퇴요. 아니죠. 바로 후퇴가 되면 안 되죠. 그다음 경기 정점이죠. 그렇죠. 경기가 많이 좋아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때는 사람들이 막 제품을 막 사니까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갖고 열심히 생산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낼 때 보통 이제 들어가는 거. 그때가 바로 경기 호황 국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 움직인다면 이때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뭐 공장을 짓고 또는 뭐 공장을 확대를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계, 설비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의 건설 기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중장비 회사들. 네.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현대 건설 기계 또는 뭐 두산 바켓 이런 회사들이 보통은 경기가 호황 국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인 거죠. 또는 역시 뭐 기계 설비 투자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할 경우 네. 전기를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를 끌어와야지만 이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는데 운영이 되니까. 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가정에서 쓰는 그런 전력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전력 수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기계 설비 관련된 종목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이 이런 종목들,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왜 움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은 체감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제 지표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소위 반도체 데이터 센터들을 막 짓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설비 투자를 하면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이전에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전에 움직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클에 맞다 보니 주가가 움직이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쫓아가야 될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던 게 아까 LG전자가 2023년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2023년에 LG전자 올랄 때는 LG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미 분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거는 그냥 깨작깨작 내가 내일 그냥 뭐 한번 5%라도 수익 나면 난 정말 고맙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 자, 이런 거 하면 네. 절대 계좌 수익률 연간 20% 못 어렵습니다. 가죠.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재테크로서의 주식을 활용하려면 네. 이런 사이클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미리 접근해서 이런 파동을 낼 수 있는 거지. 지금 쫓아갔다가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경기가 갑자기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 사이클은 돌아오지 않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런 사이클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야, 시간이 지금 부족하네요. 제가 요 뒤에 정말 준비 많이 해놨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못 해드린 내용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좀 약속을 드렸지만 제가 이 사이클 구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힘 있는 종목을 언제 사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들이 되고 있으실 텐데 지금 또 다음 사이클의 업종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시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사이클 구조에 따른 업종 분석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거고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정말 공부해 보시고 내가 지금 너무 하루하루의 주가 흔들림에 쫓겨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나는 정말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잘 활용해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정말 나는 이 주식을 정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한 방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식을 제대로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나는 자고 나서 눈 뜨면 내 종목 상가가 있겠지. 이런 허황된 꿈을 꾸실 거면 여러분들 자료 받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주식 저하고 안 만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주식을 제대로 활용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을 통해서 이 자료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투자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올려드리는 곳은 제가 이렇게 하단에도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지 마시고 카메라를 킨 다음에 이렇게 대기만 하면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가 나오는데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셔갖고 그렇게 소통방에 입장하면 제가 오늘 또 방송 끝나고 사무실 가서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통해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실전 재테크에 대한 강의도 계속 해드리도록 할 거고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같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힘 있는 종목 좀 발굴을 하려면 일단 업종 사이클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배우고 가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의 사이클도 그리고 앞으로의 종목들을 뭘 봐야 되는지도 계획적으로 좀 재테크하고 싶습니다. 교육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이모동 멘토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모동 멘토 주식의 힘 무료 소통방 참여 방법입니다. 재테크 실전 강의를 한 달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업종 순환 자료를 제공합니다.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는 종목의 업종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배워보시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재테크의 힘 그리고 주식의 힘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바로 링크 클릭 그리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주식이 가진 힘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